글쎄요, 돈은 절약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시간을 쓰고 머리를 쓰고 몸을 써야 한다. 나는 그걸 이제 그만하고 싶다.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 답이 나온다. 질문. 나는 뭘 하는 사람이지? 대답. 일을 좋아하고 일을 잘하고 더 잘하고 싶은 사람. 그렇다면 원하는 걸 성취하기 위해 다른 부분엔 좀 관대해줘도 되겠네요. 앞으로도 맛있게 사 먹겠습니다. 어디서 왔지?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사우스 코리아, KK 없잖아! K에 코리아가 없잖아! S에도 사우스 코리아가 없어! 최고 권력자가 짜증을 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말했다가 아니면 어쩌지. 다음 주에나 접수를 받아줄 분위기다. 식은땀이 났다. 그때 번뜩 생각이 났다. 선생님, 한국은 코리아 될 수드니까 C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CU.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신예희 작가의 책 돈지랄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오지은 작가의 책 이런 나라도 즐겁고 싶다의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저는 진행을 맡은 책디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덕PD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PD입니다. 네, 오늘은 덕PD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 이렇게 두 분의 작가님이 함께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 쌍터뷰 시간이에요. 작가님 두 분 모셔놓고 함께 수다 떨어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쓰신 책에 대해서는 저희 어제 제작진들끼리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이 책을 쓰신 분들 모셔서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모셨어요. 한 분씩 인사 나눌게요. 먼저 오지은 작가님. 안녕하세요, 오지은입니다. 책 쓰고 음악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옆에 신예희 작가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2년차 프리랜서계의 고인물 신예희입니다. 아니, 이렇게 좋아하실 일인가? 이 똑 떨어지는 느낌이 항상 뵐 때마다 너무 좋아요. 아, 그런가요? 네. 벼랑에서 똑 떨어지는 수가 똑 있다. 떨어집니다. 지금 딱 느껴지는 게 두 분이서 이미 안면이 있으신 것 같죠? 두 분 방송 한번 같이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제가 하는 여행 팟캐스트가 있는데 이나떠라고 이런 나라도 떠나고 싶다라는 네. 것에 너무 좋은 사연을 신예희 작가님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안 모실 수 없다 싶어서 사연왕 신예희. 귀하게 모셔서 그 갖은 음식들에 대한 그쵸. 이야기를 근데 거의 풀지 못하셨죠. 시간이 너무 아니, 짧아가지고 저는 저 들으면서 이거 20몇 분 네, 나와서 네, 네. 너무 아깝더라고요. 10회는 해야 어.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여가지고 그쵸. 맞아. 정말 잠깐 발만 담그고 네. 아쉬운 방송을 마쳤죠. 그리고 신예희 작가님도 EBS에서 오디오 천국 팟캐스트 하나 하고 계시잖아요. 네, 신예희의 뭐 하고 사세요라는 타이틀로 매주 새로운 게스트분들 모셔서 대부분 자기 일을 하시고 창작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두 분이 회사에서 만나신 적은 있으세요? 지나치다가? 그게 팟캐스트를 녹음하는 날이 전혀 달라서 마주친 적은 없는데 사실은 제가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언니예요. 신예희 씨는 사실은 진짜 옛날 제가 진짜 꼬꼬마 시절 거의 한 20년 전? 꼬꼬마시죠? 네. 진짜 20년 전쯤에 제가 친하게 지내던 언니의 지인이어서 작업실에도 제가 놀러 가고 그랬어요. 네. 재밌는 것은 당시에 제가 오지은님을 처음 뵀을 때 당시에 학생이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네. 그때 지은님께서 나는 음악이 좋고 내 노래를 내가 만들고 싶다라는 계획이 있으시고 개인 홈페이지에서 음악을 그렇게 음원을 공개하는 프로젝트를 한참 준비 중이셨어요. 네. 기억나시죠? 그럼 몇 15년 년 전이에요. 전이에요? 15년 네, 전. 옛날이죠. 네. 야, 진짜 세상에. 오래전 인연이시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똑같으십니다. 정말 남 얘기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서로 칭찬을 난무하는 방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진심입니다. 좋아요. 네, 저희도 듣다 네. 보면 그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두 분 모셨는데 앞서서 오프닝에 서로 책에 대해서 한 구절을 뽑아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각들 나눠보려고요. 먼저 신예희 작가님부터 말씀할게요. 이 구절 뽑아주신 이유.
하필이면 이 구절일까 싶기도 하실 텐데요. 저는 여행은 일탈이고 굉장히 일상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고 즐겁고 누구나 원하는 행위이지만 사실 막상 가면 힘든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혼자 가는 여행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가 감당해야 하니까. 그래서 사실 여행이란 원래는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줄 수 있는 구절인데 앞뒤 설명을 하자면 지은님이 이탈리아의 한 작은 아름다운 마을에서 하필이면 몸이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참다가 현지의 응급실에 가시게 됐는데 네. 응급실에서 외국인이니까 이제 국적을 비롯해서 신상 명세를 적어야 하는데 네. 이탈리아어로는 영어와 다르게 한국을 표기하는 이제 그 공식 용어가 다른 거예요. 몰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C라니. 네, 그래서 참 병원도 좀 섭섭한 게 직원들도 응급실에 찾아올 만하면 어지간히 아픈 맞아. 상황이잖아요. 여행 네. 중에. 예, 그래서 얼마나 서러웠을까. 저도 여행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순간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맞아요. 그 구절을 뽑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감사합니다. 구절 들으시고 어떤 네.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 너무 그때 그 상황이랑 그때 그 긴박한 네. 똑바로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나는 접수를 못하고 영원히 저 의자에서 화석이 되리라 이런 불안감이 없다고. 네, 빨리 약간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 느꼈던 그 압박감을 너무 잘 표현해 주셔서 그 톤이 너무- 맞나요? 네. 아. 못 알아듣겠는 이탈리아로 꼭꼭꼭 꼬레야 씨. 진짜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거 생각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접수 못하고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아픈데. 아니 그게 지금 재밌게 얘기해 주시고 있지만 얼마나 그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래서 좀 화도 났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의료제도는 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벽에 붙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진료를 받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막 유리병 안을 봤어요. 그랬더니 시체가 금박에 쌓여서 나오고 아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살벌하구나. 그러니까 편도선이 부은 정도로는 웃기지도 않은 거죠, 그 사람들은. 응급실은. 네, 그러니까 그냥 넌 한없이 기다려. 우리는 지금 너무 바쁜 상황이야라는 상태여서 굉장히 숙연해졌던. 네. 네. 그렇다고 해도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프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아픈데 참 여러 가지 네. 참 힘든 상황이 그런 체험도 숙연. 어쨌든 숙연해집니다. 몇 시간 기다려서 치료는 받으셨다고 책에 네. 나오긴 하더라고요. 5시간인가 4시간인가. 근데 또 밥을 먹으러 가거나 하면 제 순서가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치. 정말 빨리 이름을 부르고 아니면 또 다음 사람 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판기에 있는 코코아 마시면서 그러니까요. 버텼는데 서럽다. 그 와중에 책에도 써 있는데 커피 자판기가 누르면 원두가 그때부터 분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에스프레소. 그 무슨 머리로는 상상이 되는데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그러니까요. 정말 이탈리아 사람들은 커피에 목숨을 거는구나. 자판기 커피에도 원두가 바로 분쇄된 자판기에서 에스프레소를 뽑아 마셔야 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요. 500원짜리여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상표 얘기해도 되죠. 네. 맥심의 황금 비율에 엄청나게 집중하는 것처럼 예, 그런 것처럼 여기 사람들은 그러는구나. 네. 네, 그랬습니다. 오지혜님이 꼽아주신 구절도 있으시잖아요. 네. 신예희 작가님의 그 구절 뽑아주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이 문장이 이 책을 관통하는 무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죄책감 같은 게 특히나 젊은 여자들한테 일하는 젊은 여자들한테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는 막 집안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쵸. 요리도 해 먹어야 될 것 같고 돈도 아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일한답시고 이런 걸 내팽개치고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강박 같은 게 저희 세대한테 조금 있는 건지 이게 세대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 이렇게 선언을 하시잖아요. 나는 일을 좋아하고 일을 잘하고 난 더 잘하고 싶으니까 나머지는 마켓 걸리나 다른 거에 맡겨버리겠어. 라고 하는 선언하는 부분이 너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네. 이 느끼신 바가 맞나요? 쓰신 의도와? 와, 근데 그렇게 읽어주시고 느껴주시니까 제가 책을 쓴 사람으로 너무 당연히 행복하고 저 역시 저는 이제 40대 중반인데요. 사실 저는 제 세대만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지은님을 비롯해서 다른 독자님들도 그쵸. 네. 훨씬 젊은 20대, 30대 독자님들도 이 구절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셔서 네. 그래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 저는 외주를 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외주?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제가 제 가정을 깨끗이 네. 관리해 주실 분을 제가
말하자면 외주를 준다 이러면 제가 번 돈으로 고용 창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 정말 그렇네요. 훌륭한 사람이네요. 윈윈이에요, 윈윈.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가 내 손으로 못해서 약간 내가 게으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더 이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약간 이런 부담감이 맞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집안일이 아직도 사실 가사노동 분배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면 약간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이 그런 것들을 더 느끼는 경우는 아직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 구절 되게 좋아하신 것 같아요. 덕분에 죄책감을 좀 덜었어요. 더 덜어야 합니다. 네, 덜어내고 시작해볼게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녹음 시작한 지 15분 만에. 아, 그렇게 된 건가요? 허허. 책플릭스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커피 쿠폰과 책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팟빵, 오디오 클립 게시판 또는 flix.pod@gmail.com으로 방송 후기나 사연 보내주시고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책플릭스 계정을 팔로우하시면 방송 업데이트 소식과 다양한 이벤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쌍터뷰 수다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수다의 첫 번째 키워드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마켓컬리 꼽아왔어요. 두 분께서 아주 애용하신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책까지 쓰셨는데. 네. 나에게 마켓컬리란 네모다. 이 네모를 채워서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오지은님부터. 나에게 마켓컬리는 기쁨이다. 아.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 기펠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기펠에서 나오는 시나몬 식빵이 있어요. 적어놔야 돼. 네, 그게 물 무려 조건이구나. 11,000원인가 그래요. 식빵 식빵이? 주제에. 어. 왜 이렇게 비싸지? 근데 그 식빵을 먹어보면 그 식빵이 한 덩이에 2,000칼로리인가 그런데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칼로리 이퀄 맛이잖아요. 맛이죠, 맛이죠. 예. 칼로리는 맛을 쳤어요. 어마무시하게 맛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식빵의 안에 페스츄리 식빵인데 아. 그 겹겹이 버터의 향이 살벌해요. 다 시나몬 다 들어가 있고. 네, 시나몬과 버터와 그 훌륭한 밀가루와 그걸 굉장히 훌륭하게 만든 기펠빵을 제가 파주에 사는데 네. 사 먹으려면 서울에 있는 모처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배달을 해준다. 파주까지. 정말 훌륭하신 내일 분들이시다. 새벽에 우리 집 앞에 기펠 식빵이 놓여져 있어서 나는 아침에 기펠 식빵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마켓컬리는 기쁨이다. 기쁨이다. 정말 어차피 살이 찔 거면 맛있는 걸 먹고 맛있는 거 먹어야죠. 그러죠. 그래야지 억울하지라도 않지. 그쵸, 그쵸. 불쾌할 때가 되게 맛없는 거 먹고 배가 부르면 맞아, 진짜 너무 싫어. 정말 너무 화가 싫어. 나요. 너무 싫어. 바짝바짝 화가 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정말 배우신 분이. 네, 이쪽으로는 조금 집착이 있습니다. 네. 신예희 작가님한테 마켓컬리란 뭡니까? 와, 저에게 마켓컬리는 동료입니다. 동료. 왜냐하면은 너는 네 거 그 일 해. 예를 들어 음식이라던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은 네가 책임져. 그럼 나는 그 시간에 내 일을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거의 뭐 꼭 마켓컬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요즘은 새벽 배송을 해주는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친구들이 그래서- 있죠. 우리. 맞아요. 그래서 점점 적절히- 동료가 맞아요. 늘어요. 진짜 동료가 늘고 있어서 되게 아주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펠 그렇구나. 식빵은 진짜 사 먹어야겠네요. 아, 그거 진짜. 너무 강추합니다. 먹어야겠다. 네. 궁금하네요, 맛이. 네. 신예희 작가님은 드셔보셨을 줄 알았는데. 저도 또 약간 외골수적인 데가 있어서 왜 그 시키는 것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배송한 그렇죠, 물건.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은 이야기가 너무 소중한 게 누군가 추천을 해주면 맞아. 내일이다.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장바구니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쵸, 그쵸. 기펠 식빵. 저도 네. 들어갑니다. 이 새벽 배송을 두고 근데 안 좋은 눈길을 보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조금만 서두르고 조금만 더 부지런 떨면은 뭐 가져다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새벽 배송을 시키냐라는 잔소리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잔소리를 하는 심리도 궁금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게으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인정하면 된다. 네, 저는 제가 게으르고 굉장히 저의 자원이라는 게 한정적이어서 일을 하려면 그 한정적인 자원에서 캐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외의 것들 수많은 집안일이나 뭐 음식 준비나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그 자원이 싹 없어져요. 일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게 돼서 그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게으르다는 저를 그냥 받아들이고 예, 다른 자원을
해결 방법이 되게 쉽네. 아니, 근데 아까 골라주신 멘트 있잖아요. 네, 네, 본질의 네. 깊음과 스프링. 네. 딱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맞아요. 저는 있는 너무- 것 같아요. 너무 시원했어요. 일을 잘하는 게 음. 중요한데 리그레스 에너지를. 그리고 그런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저에게 이제 더 이상 안 남아 있게 된 것 같아요. 어. 네. 대박. 주변 정리가 잘 되어서 네. 네, 저희 보통 그걸 제일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은 부모인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각자 그래 나도 혼자 있을 때 밥 차려 먹기 싫더라. 너는 굉장히 바빠 보이더라. 그러니까 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쪽까지 갔어요. 다행히. 오. 예. 단계가 이거는 좀 가셨구나. 좋은 일이죠, 매우. 사실 네. 그렇게 쉽게 가셨을 것 같진 않고 많은 대화를 그렇죠. 하셨죠. 네, 네, 네. 음. 그 시선이 많이 바뀌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신예희 작가님 쓰신 책에 이런 갈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부모님 세대는 우선 돈을 좀 절약하지라던가 맞아요. 그냥 직접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듯이 너도 네가 좀 발품 팔고 손품 팔면 되는 걸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은요 이 책을 출간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저희 부모님이 잠시 외국에 여행을 가셨다가 네. 들어오시면서 자가격리를 2주간 하신 거예요. 아. 전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한편 좋은 기회인데 라고 생각해요. 대박이죠, 대박. 새벽 배송으로 다양한 음식과 정말 어. 맛있는 막 그런 것과 밀키트 요즘 또 유행하잖아요. 네. 끓이기만 하면. 밀키트하고 어. 그쵸 그런 거랑 예쁜 꽃 배달 이런 거를 새벽 배송으로 막 보내드렸거든요. 아. 반응이 어떠셨어요? 사람이 달라지셔. 그쵸. 아, 역시. 아이디를 써봐야 파신 거 된다. 아닌가? 맛을 보면 한 번 맛을 이거 보면 한번 돌아올 수 잡사바가 없습니다. 먹히는 거죠. 영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써보면 사실 그 장점을 알게 되는데 맞아요. 그 옆에서 이렇게 보기만 하면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소비에 대해서도 묻고 싶은데 이게 무엇이든지 자기가 솔직한 욕망을 말한다는 게 좀 금기시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버버리 입고 싶다. 라고 왜 말을 못해? 약간 이런 식으로 아. 명품을 소비한다라는 거에서도 좀 눈길이 안 좋고. 요즘 약간 시대가 근데 바뀐 것 같아요. 점점. 그 힙합적으로 다들 마인드가 좀 플렉스요? 바뀌어서 내가 오늘 이걸 샀고 그것은 내가 열심히 일한 덕이고 내 능력이야라고 하는 게 생겨서 저도 약간 생경하기도 한데 약간 브랜드의 로고는 드러나지 않는 게 미덕이야 이런 시대에 맞아요. 저기 그 가치관이 형성이 돼서 그게 약간 움찔움찔하긴 하는데 그래도 시대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네. 사실 욕망이나 욕구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도 되고 누구나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싶을 텐데 맞아요. 왜 요즘 예능 프로그램 제목 중에 제가 보고서 무릎을 쳤던 것이 일호가 될 순 없어요. 네, 그게 물론 프로그램 얘기랑 좀 다른 것이지만 어쨌든 내가 1호가 되기는 두렵다라는 생각이 아닐까. 그 누군가가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사실은 나도 그랬어라고 준비가 맞아. 돼 있는 분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약간 욕구불만이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이다 서사라는 것을 되게 찾는데 맞아. 저는 사실 좀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이다가 마른 자리는 끈적끈적하고 더럽잖아요. 그래서 별로 사실은 개운하지 않다. 속 시원하지 않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욕구 표현은 어느 정도 좀 하고 살아야 마음의 병이 조금이라도 덜 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그 시리즈로 기획이 됐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무료로 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약간 이런 것에 대해서 대놓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쓰는 거잖아요. 네, 본질알이라니. 그러니까요. 약간 그건 없으셨어요? 약간 저대시거나 약간 뭐 소위 말하는 이런 고가운 시선이 혹시 쏟아질까? 소비에 대해서 이렇게 내 욕구를 말한다는 것이? 글쎄요. 걱정이 사실은 그 돈지랄이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비속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 제 입에서 나올 만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평소에 말투가 좀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양있다. 그냥이 그러면 넘치는 방송. 그럼 이 돈지랄의 기쁨은 저는 충분히 알겠거든요. 네. 돈이 쓰는 맛이 있으니까. 근데 또 제목에 한편에 슬픔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슬픔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와, 왜 소비를 하고서 돈을 썼는데 내가 똥 밟았네? 돈지랄을 했는데. 그렇죠. 진짜 그럴 때 그럴 때 정말 있지. 짠해지면서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그런 똥 밟은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밟지 말아야지? 면 좋겠는데 저는 실제로 자기 발로 똥을 안 밟고서는 알 수 없는 게 분명히 맞아요. 있다고 아, 생각해요. 맞아요.
밟긴 밟아야 돼요, 정말. 네. 근데 한 번이라도 덜 밟으면 좋죠. 그쵸. 제가 최근에 책에도 썼지만 이제 차를 바꿨습니다. 맞아요. 정말 마음에 드는 훌륭한 차를 샀는데 돈지랄에 그 차에 기쁨이 있어요. 이제 돈을 네. 썼으니까요. 근데 슬픔도 있는 것이 제가 옵션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몇 가지 옵션을 필요 없을 거야라고 뺐거든요. 네. 그리고 6개월을 몰아보니 네. 모든 옵션에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죠. 아, 이유가 그냥 있죠. 풀옵션 할 걸. 풀옵션. 처음부터 아차차. 풀옵션 할 걸. 그래서 이런 네. 것도 제가 경험을 안 해봤으면 맞아. 어찌 알겠어요. 그쵸. 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제 인생 세 번째 차로 차는 바꿀 때는 아마 과감하게 그렇죠. 풀옵션 하지 않을까. 오즈님도 혹시 돈지랄의 슬픔? 그런 거 느끼신 적 있으세요? 저는 기쁜 한숨. 저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저 문제가 있는 인간이라서 우울할 때 소비를 하는데 아, 안 좋은 그쵸. 소비죠. 그러니까 음. 계획적인 소비라든지 딱 필요한 물건을 적절할 때 산다기보다 지금 무언가가 맹렬하게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 정신 차려봤더니 3일간 틴트를 12개를 산 거예요. 색깔을 막 하는데. 다양하게. 네? 입하라고 심지어 요즘 마스크 시대여서 쓰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화장을 잘 안 해요. 오늘은 결혼식이 있어서 화장을 하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쓸 일이 없는 거를 그냥 작고 싸고 영롱하고 반짝이고 반짝이잖아요. 여러 가지 색깔인 무언가가 사고 싶었는데 그걸 고르기는 그러니까 필요한 걸 사는 게 아니니까 네. 막 고르고 딱 하나만 이렇게 선택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다 사버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를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타가 왔다고 하죠. 그래서 그쵸. 이게 뭔가 내가 지금 화장대에 쌓여있는, 그쵸. 그리고 그 돈이면은 정말 좋은 궁극의 틴트를 살 수가 있거든요. 아, 그쵸. 네. 색칠 공부할 것도 아, 아닌데. 네. 책에도 나오잖아요. 그 뭐였죠? 나스였나? 나스라는 라스. 아, 오셨죠? 그 라스는 또. 근데 참 지은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산 틴트를 예를 들어 뭐 환불이 안 된다거나 네. 어쨌든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맞아요. 이미 그 일은 벌어졌는데 생각해보면 자기가 쓴 물건들의 목록을 긁은 카드 영수증 목록을 보면서 아 내가 이때 힘들었나? 혹은 이날 나한테 맞아요. 뭔 일이 있었구나. 내가 어디서 깨졌구나. 이런 게 쫙 거기 써 있더라고요. 일기처럼. 네. 아, 맞아요. 맞아요. 그 틴트값 한 거라고 그렇게 여기면 되게. 그러니까 치킨 시켜 먹느냐, 틴트 사느냐에서 정말. 틴트 산 거죠. 아, 그래. 그쵸, 그쵸. 네. 저 같이 분장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도 퇴근할 때 너무 우울해서 곱창끈을 2만 원 주고 샀다는 거예요. 아. 너무 우울해서 근데 네. 나중에는 내가 미쳤지 했는데 그때 그걸 안 사고는 못 빼겼다라고 그치. 말씀하셨어도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그 시발 비용이라고. 네, 맞아요. 너무 하는데, 맞아요. 네, 시발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시시시시시. 약간 저하되셨나봐요, 마음속에서. 괜찮습니다. 뭐. 아무튼 그 시발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공식 용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어떤 세계 현대인의 용어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냐면 저는 술을 되게 그 종류별로 다양하게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날 아마 제가 무슨 전화로 무슨 갑질을 당한 날인가 그랬을 아이고. 거예요. 약간 아이고. 뭔가 그 제가 이제 전화로 섭외할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약간 네.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하다가 참 액수까지 밝히긴 좀 그렇지만 정말 한 달에 쓸 수 있는 나의 여유 자금을 거의 털어서 몇 병을 이제 막 산 아, 거예요. 술을? 몇 병을 사고 사실 일이 바쁘니까 술 많이 먹지도 못해. 음. 먹지도 아. 못하니까 지금 거의 약간 뜯지도 않은 채로 음. 그냥 진열을 해놓은 거야. 아. 이거 그냥 갖다 팔면 저는 이제 그 생각도 해요. 약간 아 이러다가 나 뭔가 힘들 때 돈 없을 때 이거 갖다 팔면 되겠다. 근데 그거 살 때는 술이 사실 무겁잖아요. 그쵸. 맞아요. 무거운데 막 가서 아씨 그래 이 꼬냑 이거 한번 사 와우. 그냥 사고 뭐 보드카도 한 병 사고 막 위스키도 한 병 사고 이렇게 막 꾸역꾸역 들고 오는데 약간 저는 올 때 현타가 오더라고요. 아, 무거워서. 그걸 무겁고 무거우니까. 지고 오면서 뭐 하는 거야? 아 내가 이 전화 한 통화에 이렇게까지 맞아. 돈 쓰고 근데 그 스트레스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현대인의 특징 같은 게 예전엔 삶이 좀 단순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너무너무 복잡해진 게 뭐 완전 고용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고용해 주는 것도 아니고 프리랜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 신경 써야 될 게 진짜 많아졌고 뭐 인스타그램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트레스의 요소가 너무 많아져서 현대인들이 그냥 되게 단순하게 살기가 되게 어려워져서 맞아요. 이 시발 비용이라는 말도 우리가 뭐랄까 공식 용어처럼 쓰게 된 거고 모두가 시발 비용을 쓰면서 그쵸. 살게 되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요. 네네. 맞아요. 네. 인터넷 커뮤니티 가끔 보면 그런 글들 있어요. 뭐 시계 계급도 어머, 맞아, 진짜 있어요, 계급도. 네, 있어요. 막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정말 제일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어마어마한 비싼 것이 네, 있고 네. 근데 그것을 보고 있으면 결국은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다면 더 좋은 걸 살 수 있다. 혹은 내가 힘들 때는 더 밑에 걸 골라야만 한다라는 선택지가 너무 다양하니까 맞아. 가끔 내 마음이 너무 춥고 네. 가난하고 고달플 때 욱하면서 내가 맞아요. 나한테 이것도 못 해줘? 맞아요. 난 진짜 이렇게 되는 맞아. 맞아요. 다 맞아요. 아무리 현타가 뒤에 오더라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전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일종의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다들 힘들고 아프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저는 나를 돌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소비가. 아. 약간 그렇게 해서 좀 다독여주는 거죠. 그래, 괜찮아. 맞아. 내일도 회사 가야지. 이러면서. 맞아. 저는 덕 PD님 되게 뜯지 않은 좋은 술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쵸. 되게 어디신가요? 가져올 거, 어디시라고? 오늘은 안 가져왔나 보네. 가져올 거 시간 그랬다. 많은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정말. 아, 예.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본격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두 분들 모셨을 때 저희가 빼놓지 말고 이건 여쭤봐야지 했던 게 바로 여행과 관련된 거였어요. 네. 여행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돈지랄이잖아요, 또. 여행에서의 돈지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저는 오지은 작가님이 쓰신 네. 내용 중에 샘소나이트 그 트렁크가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이제 쇼핑을 가서, 아니지, 조금 욕망을 참으셨죠, 앞서서. 그쵸. 쭉 참았어요. 네, 그 쭉 여행 내내. 참다가 이제 아울렛에 가서 팍 터지셔서 네. 샘소나이트 가방에 쇼핑한 물건을 다 담으셔서 오셨다. 네. 그 내용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읽으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제가 들고 온 가방은 없는데 왠지 살 게 너무 많으면 여기서 가방을 사서 보내버리는 아. 상상을 해본 적은 있는데 그걸 실천한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다. 그렇네요. 그게 되게 궁극의 여행인데 제가 그걸 했네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통쾌했어요. 그 저는. 전에는 심지어 이것도 약간 로망의 한 종류였는데 배낭 여행이라는 게 뒤늦게 하고 싶은 거예요. 20대 다 지나서 배낭 여행 유행 다 지나서 실제 배낭을 메고 배낭 여행이라는 걸 하고 싶다. 근데 배낭 여행이라는 게 특징이 배낭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물건을 적게 가져가야 되고 특히나 사치품을 가져가면 안 되더라고요. 깨질 수도 있고 맞아. 트렁크가 아니니까 뭐 향수병 이런 거 챙기기도 어렵고 구두도 챙기기도 어렵고 그래서 똑같은 옷 맨날 입고 다니고 배낭 여행자라는 게 그렇게 배낭 여행을 쭉 하다가 막 이탈리아에서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밀라노 이런 데서 네. 나만 후줄근한 것 같고 다 공작새 같은데 아. 나만 막 칙칙하고 비둘기 같은. 근데 나도 사실은 공작새인데 그쵸. 이탈리아인들아 나를 봐.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한 번 터져가지고 자라에 가서 자라. 역시 자라. 한 번 쓸었어요. 아. 자라에서 한번 쓸고 근데 배낭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날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박스로 한번 보냈어요. 그래서 자 이제 내가 물욕을 다스렸으니까 다시 약간 그렇지 그럴 리가 이제 언니는 아는 거야. 그래서 구도자적인 나로 돌아가자 했다가 그 다음 피렌체에서 그니까. 제대로 터진 거예요. 난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 할 만큼 했고 아울렛에 가서 나를 펼치자. 근데 갔더니 돌체앤가바나의 구두가 15만 원인 거죠. 그니까. 돌체앤가바나가 네. 15만 원인 거예요. 게다가 사이즈는 하나 남았고 아, 그 이탈리아인 점원은 너를 위한 구두다 이거는 이 구두는 너를 위해 태어났다. 어머, 이건 사야 돼. 이거는 사야 되는 구두. 그래서 사진 막 찍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보냈더니 너는 그걸 사야 된다. 그쵸. 근데 제 배낭엔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돌체앤가바나 구두는 박스 안에 넣어서 가져가야 되거든요. 아. 슈박스까지.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샘소나이트에 가서 제일 큰 트렁크로 주세요. 미친 사람. 미친 사람. 그러니까 잘했다. 이 돈지랄의 기쁨과 슬픔을 봤을 때 돈지랄을 하시는 아주 궁극의 사람을 보는 기분이었던 게 20년 동안 가계부를 쓰신다고 써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는 돈지랄과 저 같은 진짜 무계획적인 정말 이렇게 쓰고 내일 인생 끝나버리는 이제 이 돌체앤가바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인간의 소비에는 급의 차이가 굉장히 있는데 제가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는데 급이 아니죠. 아닙니다. 급입니다. 이건 정말 스타일의 차이인데. 그쵸. 지은님 저는요. 네. 지은님 같은 그런 행동을
제가 저를 못하게 자꾸 너무 막아서 아. 가끔은 제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 나도 하고 싶어인데 어. 그쵸.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은님처럼 그렇게 사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손뼉을 치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나도 나중에 꼭 저렇게 할 거야. 언제나 될지 모르지만 할 거야. 약간 이러고 말씀처럼 저는 조금 좀 빡빡하다면 빡빡하게 예산을 마련하는 편이어서 만약에 내가 어떤 좋아하는 브랜드의 옷을 사고 싶다. 일단 돈을 모아서 그 돈이 다 모여지면 현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차를 무려 현금 일시불로 산 사람이에요. 아, 대박죠. 적금도 엄청 여러 개 드신다고. 그래서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장단점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학교로 말하자면 그 국영소를 중심으로 학교 수업이 되게 충실한 타입인 거예요. 좀 재미없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되게 여행도 좋아하고 되게 네. 재밌게 놀 것 같다고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 해지면 집에 들어가고 술을 밖에서 잘 마시지 않고 얌전히 집에 있고 좀 그런 스타일이라 그 와중에도 네. 돈질라를 해보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와중에도 궁금해지는데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네. 여행 사실은 중에. 더 찔린다. 여행 중에 저는 쇼핑도 쇼핑이지만 제가 네. 음식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맛있는 거 먹는데 보통은 혼자 있으면은 1인분 딱 시키게 되잖아요. 그쵸. 한국에서 일상적인 밥을 먹는다면 그리고 좀 제대로 차려놓고 먹는 것은 1인분을 안 파는 경우도 많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여행을 가면은 어쨌든 저는 먹으러 왔으니까 혼자서 막 음식 5가지, 아. 7가지 요리를 시켜놓고 다 못 먹어도 그러니까요. 이만큼씩 먹는 거죠. 아. 멋있다. 그리고 그 싸서 이렇게 가거나 하시는. 아니요, 내일은 내일의 음식이 있으니까요. 약간 스타벅스에 300잔 시켜놓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잘한다 이런 건 타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순간 그 경험이 저한테 너무 소중하기 중요하죠. 때문에 네, 한 입씩 먹고 열심히 메모를 한답니다. 아. 멋있어. 맛있었어, 그러니까. 맛있었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멋있는 언니세요. 두 분. 그러니까. 같이 따라다니고 싶은 약간 그런 그러니까 느낌. 그거 같이 먹으면 되는데 남는 거. 그럼 진짜 좋겠다. 작가님은 여행은 쇼핑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 와중에 좀 돈을 아끼셨던 경험은 없으셨어요? 여행 중에서요. 네, 엄청. 그게 결국은 나이라던가 여행의 경력 그 연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조금 20대 이때만 해도 힘든 건 몸으로 때우면 된다. 그러니까요. 숙소 좀 불편해도 되고 걸으면 맞아, 되고 이렇게 맞아.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어차피 여행을 가려면 돈을 써야 한다. 말씀처럼 아예. 여행은 아예 그 자체가 거대한 쇼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경험을 돈을 주고 사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이제는 크게 아끼지 말자라고 생각합니다. 지은님은 혹시 어떠세요? 여행 약간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여행을 가시잖아요. 네. 가셨잖아요. 네. 지금은 사실 좀 못 가는 그렇죠. 시기가 시대가 돼버렸지만 돈을 너무 아껴서 해본 경험과 아예 그냥 지르는 경험과 이런 거 약간 다른 느낌이. 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숙소는 어떤 종류냐면 룸 컨디션은 좋은데 위치가 별로라서 가격이 떨어져 있는 숙소를 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안에는 일단 좋아야 되는. 네, 안은 되게 좋고 시설도 좋은데 동네가 약간 험하다던가 음. 뭐가 발전된 게 없다던가 그래서 그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숙소에 오래 머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네, 이동은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좀 심하게 있었어서 파리에 폭동이 있었을 때 그때 거기 계셨어요? 나도 거기 있었어. 2017년 2월. 폭동이 일어났던 어떤 동네의 숙소를 멋모르고 20대 때 예약한 아. 거예요. 아. 근데 숙소에서 열쇠를 주면서 말하더라고요. 밖에 나오지 마. 나 여행 왔는데 혼자인데. 나 파리 시내에도 나갈 거야. 그랬더니 그럼 차라리 밤을 새고 아침에 들어와. 아. 저녁 저녁에 이후에 돌아다니지 들어오지 마. 라고 말을 할 정도의 곳이었어서 야. 근데 그때는 또 어려가지고 그래 그럼 밤새 놀다 들어갈게 이러고 아침에 들어가긴 했는데요. 아. 지금이라면 절대 안 가겠죠. 아. 네, 그쵸. 근데 그건 좀 그치. 심했어요. 저의 가성비 체험이. 아. 예. 그렇구나. 그때 계셨었어요, 파리에? 아니, 그 다른 때 얘기하시는 네, 거 같은데 다른 폭동인 저는 것 같아요. 2017년 다른 2월이었거든요. 폭동이 자주 자주 일어나네요. 네, 폭동이 자주 나는 동네예요. 저 갔을 때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3년 전이니까 한국인들이 이제 단체 여행 갔다가 그 한국인 버스가 강도가 될 정도로 아이고. 한국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파리에 유학 중인 친구가 네. 친절하게 이제 안내를 야 이동 이 선 이상으로 가지 마. 네. 이 밑에 동네에서만 돌고 전 다행히 숙소는 그쪽은 아니었거든요.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약간 그 여행지에서 위험이나 이런 것도 되게 무섭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네. 그 아파서 간 경험은 좀 나의 어떤 그런 거고 네, 네, 네. 여행지는 말도 안 통하는데 막
폭동 일어나고 이러면 약간 무섭잖아요. 특히 저희는 혼자 여행하는 여자다 보니까 안전은 조금은 지나치게 챙기는 게 여러모로 좋고 무서운 기분이 들면 즐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까 저녁 이후에는 귀가하시고 네, 술도 귀가하네요. 그쵸. 예 숙소에서 드시고 이런 거 완전 공감했어요. 저. 이게 예. 지속 가능성을 맞아, 맞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저는 숙소를 책에도 얘기를 했지만 스타벅스가 아주 큰 기준이 되어주어서요. 아, 네. 좋은 그쵸, 예시였던 그쵸. 것 같아요. 그게 생각해보면 그 글로벌 프랜차이즈에서는 매장을 상당히 오가는 사람도 많고 그쵸. 좀 밝고 주변 인프라도 갖춰진 맞아요. 곳에 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옆을 주변을 따라다니면 진짜 그나마 안전하죠. 안전한 지역을 맞아요. 찾을 네. 수 있긴 했어요. 맞아요. 저 비슷한 포인트 있는데 네. 저는 에어비앤비 같은데 숙소를 음. 고를 때 약간 조금 시내 한복판에 대형 호텔이 아닌 곳에서 묵고 싶을 때 네. 무슨 매장을 기준으로 하냐면 이솝을 기준으로 아. 해요. 이솝? 에이솝? 네. 이솝? 어떻게 읽어야 되지? 에이솝. 에이솝. 이솝? 에이솝? 아무튼 그거. 네, 아무튼 모르겠네. 그거. 네. 핸드워시가 좋은 네. 바로 네. 그거. 예, 거기를 기준으로 하면 약간 힙하면서 아.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하다. 네, 아, 그 깔롱 그럴 수 부린다고 있겠다. 얘기하면 여러분 네. 알아보시려나? 네, 깔롱 부리는 사람들이 많은 조그마한 좋은 카페나 작고 아. 예쁜 레스토랑도 많고 아. 그런 약간의 연남동 분위기 네, 같은 그러니까. 옛날 연남동 좋은 분위기. 팁이네요. 너무 좋은 팁이에요. 네, 그러니까. 에이솝 좋아요. 야, 이거는 제목으로 삼아야겠다. 걔네들이 매장을 기가 막힌 데 내거든요. 어, 그러네. 그렇구나. 이 팁을 과연 언제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언제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답답하네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두 분 이제 모두 여행 작가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행기도 쓰시고 지금 유튜브 채널이나 팟캐스트로 알고 계시는 정보도 막 나누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먹고 네. 살기 위해서 그냥 공유하는 거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되게 착하시다 이런 정보들을 그냥 막 꿀팁을? 꿀팁을 그냥 막 나누시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이렇게 공유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우선은 다 같이 좋으려고? 그렇지. 네, 제가 홍대를 나와서 홍익 인간입니다. 근데 무조건의 정신이 아니 근데 있구나.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혼자 알고 있으면 글쎄요, 저 혼자 잠시 동안은 근질근질하면서 난 너희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지 이런 기분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같이 나눠서 야 너도 거기 가봐서 좋지 않아? 좋지 아. 않아? 뭐 맛있지 이런 이야기가 점점 커지는 게 전 너무 좋던데요. 아. 일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물론-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재미없으면 못하는 게 그렇죠. 일이라고 해도 제가 만약에 저는 이제 다양한 일을 하니까 글을 쓰기도 하고 만화도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마감에 쫓기면서 한 작업이 제 마음에 안 들면, 제 성에 안 차면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킬 확률이 너무너무 낮아요. 아, 역시. 거의 100% 수정이 들어오더라고요. 음. 그게 별로다.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컨텐츠도 저조차고 우선해야 제 눈에 즐거워야 맞아. 제 3의 사람도 즐거운 아. 것 같아요. 진님 혹시? 지은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제 정보가 온전히 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아. 누군가의 정보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정보를 신탁을 받은 게 위키피디아라든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너는 그곳에 가야 하는 여행의 신. 일이나 이게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누군가한테 받았던 거기 때문에 나도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 여행자의 특징인 걸지도 맞아. 모르겠네요. 맞아요. 네. 저도 너무 여행을 공감이 가서 된다.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다양한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가볍게 갈 수 있지만 한때는 A4 용지에 아, 진짜. 깨알같이 내 프린트해서 맞아. 나 이만큼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제 여행이 끝나거나 그 도시를 떠날 때쯤이면 거기서 만난 한국인들한테 주게 돼요. 아. 왜냐하면 저도 그런 도움을 결국은 저도 검색을 해서 아. 찾는 거니까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야, 그거 재밌다. 어, 소설 써도 되겠다. 그 쪽지의 시점에서. 지금 몇 명째인데. 지긋지긋하다 이러면마다 족보. 아, 그렇구나. 신혜 작가님이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숙소에 대한 그런 선호도라고 네. 할까요? 고르는 것도 달라지셨다고 했는데 여행에 대한 생각도 좀 달라지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20대 때 가는 여행과 지금 가는 여행을 보는 그런 관점에도 변화가 생기셨나요?
제가 20대 때라 하면 무려 20년 전이네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로만 너무 즐겁고 그쵸. 내 눈으로 에펠탑을 보았어. 내가 콜로세움에 갔어. 이 자체로 즐거웠지만 네. 지금은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너무 경험을 이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가는 여행은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아, 이게 그거구나. 봤어. 아. 라고 확인만 눈으로 하는 아. 그런 생각이 점점 들고 있어서 그 아. 또한 즐겁긴 하지만 그래서 최근에 저의 여행의 변화는 여기서 내가 살 수 있을까로 바뀌고 있어요. 살 수 있을까? 네. 예전에는 여행을 좀 배낭을 메고 혹은 네. 캐리어를 끌고 막 이 도시 저 도시 돌아다녔다면 요즘은 최소한 한 지역에서 가능한 좀 길게 머무는 걸 선호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안 보이던 게 약간 보여서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아. 이것들이 나만 차별하네? 이런 기분을 정말 느낄 그럴 수도 수 있고 있죠. 맞아요. 네. 그런 걸 느끼면서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살면 난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최근에 가늠하고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싱글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혹시 나중에 내가 혼자서 외국에서 이민을 갈 수도 있잖아. 음. 이런 생각. 그러네. 신기하다. 지은님은 어떠세요? 20대 때 여행과 지금 좀 차이가 있으신가요? 일단 돈의 가용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그쵸. 달라졌어요. 아,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네. 네.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서 이제는 좋은 숙소에서 하루 종일 머물고 음식 시켜 먹고 이런 것도 좋아해요. 휴식. 그러니까, 네, 여행을 가면은 바로 아침에 나가서 여기 찍고 그쵸. 저기 쉬었다, 여기 찍고 여기 쉬었다, 여기 찍고 여기 쉬었다 이거 하다가 밤에 들어가는 게 옛날 그쵸. 여행이었다면 지금은 느지막이 일어나서 가장 최근에 갔었던 방콕에서는 그 시켜 먹는 그랩이었나요? 아, 그랩을 그래. 어마어마하게 시켜 먹었어요. 아. 갑자기 내가 지금 스콘이 먹고 싶어. 뒤져보면 스콘집이 비싸, 와요? 비싸. 스콘이 막 1,000원 정도의 배달이 와요. 갓 구운 스콘이. 배달료가 아. 정말 싸요. 네. 아. 그럼 호텔방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그럼 호텔 사람이 이렇게 갖다 주면 띵띵동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고 누워서 침대에서 스콘을 먹으면서 창밖을 그냥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다가 수영장에서 찹찹찹찹찹 하다가 다시 또 이제 또 뭐가 먹고 먹고 싶은데 다시 또 그럼 또 착착착착 보고 그게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돈지랄이더라고요. 너무나 역시. 최고의 공간에서 아무런 그 수고를 들이지 않고 맛있는 것을 아주 퍼진 자세로 먹는 거 맞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상상만 해도 뭔가 되게 즐거워요. 네. 낭만적이에요.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나떠에 보면은 여행의 모티브도 위키피디아에서 따서 이나질. 이나질. 헷갈려요. 이나떠는 팟캐스트 팟캐스트 이름이고 이나떠는 팟캐스트. 이나질은 책 이름인데 책에 위키피디아 그 모티브를 따가지고 네. 올리셨잖아요. 네. 지금 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이 모티브 중에 어떤 걸 가장 강하게 느끼실 것 같은지 궁금한데 1번 즐거움, 2번 휴식, 네. 3번 발견과 모험, 4번 다른 문화를 더 잘 알게 되는 것, 5번 대인관계를 정립할 개인적 시간을 갖는 것. 예전에는 4번, 5번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뭐 외국에 가서 와, 이 나라는 이렇구나. 와,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구나. 우와, 우와, 이러는 거에 되게 그 에너지를 많이 썼고, 그러면서, 내가 한국에서 그때 이 일이 굉장히 섭섭했고, 그때 얘랑은 지금 이랬고, 뭐 얘랑 돌아가면 이런 얘기를 해야지. 얘랑 관계를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뭐 기차 안에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낯선 방에 천장을 보면서 한다든지, 그런 일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좀 정립이 되어 있기도 하고, 우아 단계를 좀 지나간 지났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진짜 바라는 거는 아주 말초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좋아요. 그냥 맛있는 거, 우와! 와, 멋있는 거, 우와! 수영장, 시원한 수영장, 거. 예! 그런 게 이러다가 좋죠. 패키지 여행도 가겠다 싶을 정도로.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편안하고, 예, 뭔가의 그쵸. 장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는 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한 것들의 장점 같은 것을 요즘 발견하고 있어요. 그럼 국내 여행을 펜션으로 간다던가. 펜션에서 바베큐를 해 먹으면 굉장히 재밌다던데. 맞아요. 그걸 해보고 싶다라는 맞아요. 욕망. 그러니까 제가 되게 늦된 스타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늦된 스타일? 남들은 다 오히려 이미 해본- 패키지부터 그쵸. 해보고 네. 자유여행을 그쵸. 간다든지 그러네. 펜션부터 갔다가 호텔을 간다든지 하는데 맞아요. 전 되게 거꾸로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저 흑당이랑 강아지 키우는데 흑당이랑 흑당이랑 펜션 가서
바베큐 구워 먹는 맞아. 여행 하고 싶어. 재밌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예. 이번 여름 휴가에는 아마 그렇게 보내셔야 되잖아요. 너무 그러고 싶어요. 예. 갈 수 있다면. 근데 저 말씀드렸는데 제가 막 행복해지는 게 네. 맞아. 저는 자기를 기분 좋게 만드는 몇 개가 있잖아요. 맛있는 거? 맞아요. 예를 들면 네. 재밌는 산책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무것도 없는 날이 오면 너무 불행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어떤 버튼을 눌러도 기분이 안 좋아지면 어떡해요. 근데 너무 맞아요. 저한테는 다행히 어떤 버튼이 있고 지은님한테도 지금 몇 개의 버튼이 있잖아요. 아, 너무 다행인 거죠. 그쵸. 그 버튼을 잘 찾고 잘 갈고 음, 닦는 게 인생의 열쇠 같은 맞아요. 거죠. 뭘 해야 내가 즐거운지 잘 아는 것도 생각보다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몇 개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음. 네. 저희가 취향 추천 팟캐스트여가지고 두 분의 책을 보신 분들께 이 작품도 함께 보면 좋다라는 다른 작품까지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두 분도 각자 본인이 쓰신 책과 함께 보면 좋은 작품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오지은 작가님. 아, 저 어쩔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아, 약간 네. 엉뚱한 영화가 떠올랐는데 아. 근데 통할 수도 있어요. 그 줄리아 로버츠 나온 먹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아, 저 너무 좋아요. 기도하고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사랑을 먼저 할 수 있지. 제 마음속에서 사랑을 하고 나면 기도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래서 그래요? 제 마음속에서 그놈 그랬네요. 죽어라, 이런 네, 네. 어디 가서 객사해라 뭐 이런 거. 제발 죽었으면. 아, 부부의 세계. 먹고 사랑하고 기도하라. 근데 거기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쓴 책이었거든요. 뭔가 되게 즐겁고 싶은 거예요. 즐거울 게 너무 없다 보니까 대체 나를 방금 버튼 얘기하셨는데 나를 즐겁게 해주는 버튼은 무엇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떠났던 여행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줄리아 로버츠 나오는 영화도 네. 그 사람이 즐거움을 찾는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특히나 이탈리아에서 먹는 것. 그렇게 좀 더 고차원적인 걸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나라는 것에 야 아니야 아. 먹고 사랑하고 기도하면 돼 아.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저는 약간 통한 부분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추천을 그렇구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도 이 책 보면서 그 영화가 떠올랐거든요. 아, 그래요? 나폴리 얘기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나폴리 가서 피자 먹는 거 실패하셨는데. 맞아. 근데 반면에 그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책 버전에서 보면은 네. 그 책 버전에서는 나폴리 피자를 엄청 맛있는 걸 먹거든요. 아, 부럽네. 피자는 나폴리다라고 막 말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 보면서 어떻게 이분은 실패하셨어요? 쓰라린 기억이다. 멍청해서 앞집이 미슐랭 별이 있는 피자집이었는데 여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옆에 집도 맛있겠거니라는 그냥 아주 안일한 네. 생각으로 아니랬다. 아니랬다. 옆집에서 그냥 그 떨어져 나온 사람들 주워 먹는 아주 하찮은 집에서 네. 질척질척한 피자를 먹고 절망했죠. 네,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슬프죠. 되는 거죠. 본질날의 슬픔이었네요. 네, 아, 맞습니다. 제가 너무 책과 마음이 너무 잘 아프네요. 어울리는 작품이네요. 네. 신예희 작가님도 소개해 주신다면요. 와, 저 역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돈지랄, 글쎄 뭔가 쇼핑을 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가고 하는 게 결국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요. 맞아요. 타라 웨스토버의 배움의 발견이라는 책을 아. 제가 최근에 너무 흥미롭게 아주 아. 즐겁게 읽었습니다. 어. 제목만 보면 너무 지루할 것 같은 책이지만요. 이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태어나고 자라온 어떤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가족과는 그 과정에서 좀 갈등도 많고 아. 하지만 결국은 내 인생을 사는 건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살겠어라는 그 과정을 쭉 그린 아. 책이고 아직도 그 이야기는 진행 중이거든요. 아. 그래서 만약에 청취자께서 이 배움의 발견이라는 책을 아직 접하지 못하셨다면 저는 꼭 읽어보시라고 그러니까 권합니다. 자기의 실제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아, 약간 혹시 어떤 경로를 가시는지 힌트만 조금 주실 수 있을까요? 주인공은요, 미국의 아주 좀 시골이랄까 이런 산속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단절돼서 이웃하고도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그런 집에서 가족하고 사는데 이게 실화입니다. 아. 문제는 부모님이 종말론에 아주 깊이 아이고. 교도된 아주 신앙심이 너무 깊은 사람인데 그 방향이 좀 잘못된 네.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님의 입장은 결국 종말이 올 테니까 아파도 병원에 가서 뭐해. 아이고. 우리는 끝났는데.
라던가 다 종말이 올 거니까 뭐 새로운 가재도구를 사서 뭐 하며 아이들 교육은 해서 뭐해. 아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 집의 모든 형제 자매들은 교육도 거의 받지 못하고 뭐 위생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교육도 못 받고 아이고. 집안에서만 살면서 가정의 그 집에 이제 하는 일이 무슨 폐차장 같은 데서 고철을 수집하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위험한 일인데 그런 일을 하면서 수시로 칼에 베이고 아이고. 고철에 찢기고 해도 병원에 가서 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런 집에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이 주인공이 이제 여성이에요. 여성이고 10대 중반쯤에 더 많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외부인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에이. 근데 우리는 보통 공부하면 지긋지긋해이지만 이 사람은 생전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겠다. 모든 게 신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시로 진출을 해서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고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닌데 책을 보다 보면은 6, 70년대 이야기 같아요. 너무 옛날 뭐 TV도 찌직거리고 안 나오고 근데 사실은 2000년대 얘기인 거예요. 아, 진짜요? 대학에 갔더니 모두가 스마트폰을 쓰는데 그게 뭐야? 정말 이렇게 되고 룸메이트들이 이 여자 작가에게 제발 좀 씻어라. 어머. 근데 이 작가는 씻는 걸 배우지 못해서 아. 왜? 냄새나? 진짜 이렇게 되는 아.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자기만의 세상을 찾아가는 이거는 읽으셔야 돼요. 너무 재밌겠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제가 네,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읽는 것으로. 이렇게 두껍습니다. 아, 두껍습니까? 두꺼워서 근데 기뻐요. 그래도 재밌죠. 두꺼워서 되게 네. 행복한 맞아요.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돈지랄의 기쁨과 슬픔을 쓰신 신예희 작가님, 또 이런 나라도 즐겁고 싶다를 쓰신 오지은 작가님, 감사합니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아, 저는 그냥 진짜 예희 언니 만나서 막 쇼핑 얘기하고 여행 얘기한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어서 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저희도 너무 마음이 즐겁네요. 그렇습니다. 덕분에. 청취자분들도 즐거우셔야 할 텐데. 네, 꿀팁 하나 오늘 맞아. 큰 거 하나 주셨습니다. 다행입니다. 미소. 신예희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너무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할 수 있었고요. 신나게 네, 일을 털고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정말 좋은 언니 두 분을 알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방송 우선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청취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저희는 이 두 분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에 대해 작품을 처방해드리는 코너죠. 기분 따라 처방전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